평소에 소화가 좀 더디다 싶었는데 그냥 약국에서 소화만 몇 달을 사 먹었죠. 암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걸렸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내시경 하다가 뭔가 있다고 해서요. 조기 위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배를 안 열고 수술한다기에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작은 구멍 몇 개로 암을 잘라낸다니까요. 이 환자는 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새벽 6시 30분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집도의가 수술대 앞에 섰고 조수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환자는 57세 남성입니다. 2달 전 직장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다가 조기 위암을 발견했는데 평생 아픈 곳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가끔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좀 더디다는 느낌 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 느낌을 위염으로 생각하고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으며 지내다가 검진에서 암이 나온 겁니다. 그는 진단 결과를 받아든 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에 잡혔으니 거의 완치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집어넣었고 집도의는 외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위장 안쪽 안 부위를 정밀하게 도려냈습니다. 화면 속 위장은 최대 15배까지 3D로 확대돼 있었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술이 끝났고 수술 중 출혈은 기존 개복 수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걸었고 닷새 뒤 퇴원했으며 2주 뒤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이 장면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같은 환자였다면 집도의는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20cm를 절개했을 것이고 양손으로 직접 위장을 드러내며 안 부위를 확인했을 겁니다. 수술이 끝난 뒤 환자는 며칠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고 배에 꽂힌 배액관과 링거를 달고 누워있어야 했을 것이며 퇴원까지 23주가 걸렸을 겁니다. 합병증 위험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회복까지 2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또 다른 싸움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위암 수술의 역사는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외과 의사 빌로트가 세계 최초로 위 절제 수술에 성공한 해인데 당시 의학계는 위를 자르고도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전역의 외과 의사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100년 넘게 개복 수술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다 1991년 복강경을 이용한 위 절제 수술이 처음 보고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고 배를 열지 않고 작은 구멍 몇 개로 위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가장 정밀하게 발전시킨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로봇 수술까지 도입됐는데 복강경의 일자형 기구로는 접근하기 어렵던 좁은 공간도 54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팔로 공략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단일공 로봇 수술까지 등장해 구멍 하나만으로도 위암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복강경 수술법으로 단일 병원 기준 세계 최초로 1만 건을 달성한 나라가 한국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중국, 미국의 외과 의사들이 이 기술을 배우러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따로 있는데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이면서 동시에 위암 생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역설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이 왜 한국인의 암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립암센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위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미국의 10배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첫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입니다. WHO가 지정한 1급 위암 유발 인자인 이 균에 감염되면 위암 발생 위험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지는데 한국 성인의 50% 가까이가 이미 감염되어 있습니다. 국민 둘 중 하나가 위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균을 몸속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균이 어떻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주로 어릴 때 가족 간에 전파됩니다. 같은 찌개를 함께 떠먹고 같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나눠 담는 한국의 식문화가 수십 년간 감염 경로가 되어 온 겁니다. 부모에게서 감염된 아이는 자각 증상 없이 수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위 점막이 망가지고 그게 암으로 이어집니다.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둘째는 식습관입니다. 짜고 맵고 절인 음식 문화가 수백 년째 이어져 왔는데 짠 음식을 오래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4.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처럼 짜고 발효된 음식들이 한국인의 식탁을 오랫동안 지배해왔고 그 식습관이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온 겁니다. 탄 음식과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 화합물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셋째는 유전입니다.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아지는데 같은 식습관 환경을 공유하는 가족 집단 특성상 한국에서는 이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국인 대부분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위암 유병자는 36만 6천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이 그 숫자라는 뜻인데 전체 암 유병자 273만 명 가운데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남자 위암 환자는 여자의 2배 수준이고 5, 6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목할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위암이 늘고 있는 겁니다. 40대 미만에서 발생하는 위암은 특히 미만성 위암이라는 유형이 많은데 이 경우 암세포가 한 곳에 뭉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벽 전체에 개별 세포들이 흩어져서 침투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봐도 정상 점막처럼 보여오진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진통신경을 자극하지 않아 극심한 통증도 없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소화가 좀 안 된다며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판정을 받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많이 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30대 환자는 6개월째 소화제를 먹으며 지내다가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 결과는 미만성 위암 3기였습니다. 내시경을 2번이나 받았지만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던 환자였습니다. 암세포가 점막 아래에 숨어서 자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주짜리 항생제 복합 치료로 90% 이상에서 균을 제거할 수 있고 제균에 성공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암 전 단계는 병변이 생기기 전에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원인균을 알고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위암은 다른 암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위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암이란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건. 아이들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기에 잡혔으니까 거의 완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수술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정기검진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요. 직장도 예전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암 5년 생존율은 77%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위암 5년 생존율은 33%로 같은 암인데 나라에 따라 생존율이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수술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1.6%인 반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뒤 미국에서 수술받은 환자는 55.9%, 미국 백인 환자는 39.2%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도 어느 나라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같아도 의료 시스템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7.6%로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반면 암이 원격 전이된 사기 상태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급락하고 전이성 위암의 생존율은 6.7%에 불과합니다. 일기와 사기의 생존율 차이가 90%포인트 가까이 납니다. 같은 위암인데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병이 되는 겁니다. 이 격차를 만들어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암검진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미국에는 위암 국가검진 자체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가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위암은 발견될 때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증상이 없어도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진을 받는 구조이고 그 시스템이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둘째는 수술 기술입니다. 대한복강경 위장관 연구회 클라스 연구팀은 수천 명의 위암 환자를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 두 그룹으로 나눠 5년 이상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복강경 위암 수술이 모든 병기에서 개복 수술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생존율을 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임상 연구로 입증했고 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전 세계 복강경 위암 수술의 표준 근거가 됐습니다. 이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위암 같은 큰 수술은 배를 완전히 열어야 안전하다는 게 세계의학계의 통념이었는데 한국 연구팀이 그 통념을 데이터로 깬 겁니다. 로봇 수술에서도 한국은 앞서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로봇 수술의 5년 생존율은 89.3%, 복강경은 83%, 개복은 72.2%로 로봇 수술이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로봇 수술 시 절제한 림프절 수도 54.5개로 복강경 38개, 개복 44개보다 많았는데 진행성 위암에서 림프절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느냐가 재발률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연구 이후 일본과 중국의 외과 의사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수술 현장을 참관하고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복강경 위암 수술 1만 건을 달성한 병원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단일 병원이 1만 건을 달성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인 임상 경험이 세계 어느 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 복강경 위암 수술 분야에서 한국 의사들이 쓴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한국에서 복강경 위암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시 평균 900만 원대이고 환자 본인 부담은 그보다 낮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한국의 10배에서 15배 수준입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이면서 비용은 10분의 1이라는 점이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이고, 서울 아산병원 안병원이 뉴스위크 평가에서 세계 5위 안병원으로 선정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좀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한 느낌이 반복됐어요. 근데 그게 위암 신호인 줄은 전혀 몰랐죠. 다들 그냥 위염이겠거니 하잖아요. 소화제를 한 6개월이나 먹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갔는데 검사해보니 위암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체중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안 했는데 한 달에 3kg씩 줄더라고요. 그게 신호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죠. 위암에서 가장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기 위암의 80% 이상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환자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 위암은 초기에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약 50%의 환자에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된다, 밥 먹고 배가 더부룩하다, 이 정도 증상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으며 수개월을 보내다가 암이 깊어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바로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꼽는 위험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제를 복용해도 2개월 이상 소화장애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궤양은 약을 먹으면 2개월 안에 낫는데 그 이상 지속된다면 위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6개월 안에 체중의 10% 이상이 줄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위암이 진행된 환자의 60%가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변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흑색변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화곤란이 나타난다면 위장 출혈이나 진행성 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는 혼자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위의 위쪽 끝은 식도와 연결되고 아래쪽 끝은 십이지장과 맞닿아 있는데, 이 경계 지점에서 발생하는 암이 가장 발견하기 어렵고 치료도 복잡합니다. 위와 식도가 만나는 위식도 접합부에 생긴 암은 위암. 내시경 검사에서도 식도 검사에서도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식도 접합부암은 위암으로 분류해야 할지 식도암으로 분류해야 할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수술 범위도 복부와 흉부를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이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면 가슴이 타는 듯한 역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더 늦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면 위식도 접합부 부근에서 식도 점막이 위점막 세포로 바뀌는 발해식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식도암 발병 위험이 정상인의 30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그냥 위산, 역류 정도로 넘기다가 발해식도를 거쳐 암으로 진행되는 경로가 이 경계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위 하나를 정확히 검사하려면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위와 식도, 경계, 위와 십이지장 경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 점막 아래층에서 자라는 GIST, 즉 위 간질성 종양도 있습니다. 이 종양은 위 점막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점막 하층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반 내시경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초음파 내시경을 써야 비로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커질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환자가 많고, 크기와 위치에 따라 악성 여부 판단도 달라집니다. 위암 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특수한 종양까지 모두 발견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GIST가 상당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부에 뭔가 만져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추가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였습니다. 일반 위내시경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초음파 내시경을 써야 비로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처럼 위 안에는 일반 검진으로는 놓칠 수 있는 종양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수술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밥도 잘 먹고 일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검진 받은 거예요. 그냥 검진 하나 받았는데 살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바빠서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증상 없어도 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증상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냥 검진해서 발견한 거예요. 40세 넘으셨으면 내시경 꼭 받으세요. 위암 치료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복강경 위전절 제술의 평균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약 900만 원대이고, 이 중 환자 본인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로봇 수술은 아직 B급여 항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한국의 10배에서 15배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한 60대 교민은 현지 병원 수술 비용 견적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견적서에는 수술과 입원을 합쳐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었고, 한국에서 실제로 낸 금액은 본인 부담 포함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오랫동안 신약의 불모지로 불리던 전이성 위암 치료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HER2 양성 전이성 위암의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고, 이어 2024년에는 HER2가 음성 위암까지 적응증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전이성 위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항암화학요법 단독 치료 대비 사망 위험을 22% 감소시키는 임상 결과를 근거로 허가된 겁니다. HER2가 양성 위암에서는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28% 낮추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전이성 위암의 5년 생존율이 6.7%에 불과한 지금, 이 신약이 그 숫자를 바꿀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깨워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원리로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에서 암이 장기간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90세의 나이에 면역항암제를 투여받고 뇌로 전이된 악성 흑색종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면역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으로 치료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위암 임상 연구를 선도하는 나라 역시 한국이고, 국내 여러 대학병원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위암 3상 임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단 하나, 늦게 발견될 때만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암 1기에서 치료를 받으면 5년 생존율이 95%를 넘습니다. 2기에서는 70%, 3기에서는 3에서 40%, 4기에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인 만 4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검진 예약이 가능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40세 미만이더라도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거나 헬리코박터 감염 이력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된다면 자비로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시 23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은 위암 발병률 세계 1위인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암을 가장 잘 잡아내고 가장 잘 고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외과 의사들이 배우러 날아오고 신약 임상을 주도하며 77%의 생존율로 세계를 앞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검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위암을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검진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위내시경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